장담합니다. 30년 은행 지점장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버 영상 100여 개를 챙겨 보시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를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확언합니다. 평생을 오직 투자 공부에만 바친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가 사망 직전 남긴 마지막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은 그의 80년 투자 인생을 통째로 결산한 최후의 역작입니다. 유럽 증권가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 평가합니다. 93세의 나이로 이 책을 집필하고 그의 9월 삶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던 책, 이보다 더 진심 어린 유작이 있을까 싶습니다. 30년 현장을 지켜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워런 버핏의 책들보다 더 실전적입니다. 버핏은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를 말하지만 코스톨라니는 그 주가가 왜, 언제 움직이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사실 좀 잘못됐습니다. 제목만 보면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루는 책 같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이 훨씬 더 촘촘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제목이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을 그저 그런 자기계발서로 착각하고 지나치는 분들 사이에서 진짜 가치를 알아본 분들만 조용히 챙겨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80년의 시간을 버시는 셈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칙 52가지를 오늘 영상으로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23번 원칙, 이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다른 건 놓치셔도 23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진짜로요. 지금은 편안하게 흐름만 따라가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 노트를 펼치고 오늘 정리해드리는 원칙들을 필사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달걀 모형. 대중에 가장 낙관적일 때가 팔아야 할 시점이고 가장 비관적일 때가 사야 할 시점이라는 원칙. 둘째, 금리와 유동성이 주가를 움직이는 실제 메커니즘, 바로 23번째 원칙입니다. 셋째,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와 그 타이밍을 잡는 구체적인 신호들입니다. 넷째, 코스톨라니가 평생 지킨 10가지 투자 금기사항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코스톨라니의 80년 투자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챕터 1, 재정적 독립이란 무엇인가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80년 주식 인생을 딱 4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달걀. 이 4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첫 번째 원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재정적 독립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최고의 선이며 가장 귀한 것이다. 독립의 의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핵심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쌓은 부는 코스톨라니 기준으로는 아직 절반짜리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원칙부터 뼈아프시죠? 돈 많은 것과 자유로운 것, 이 둘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2. 돈은 매력적이며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자 행복의 수단이다. 돈이 비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다. 그 누구도 돈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돈을 생각한다. 돈을 말하는 걸 꺼리는 문화일수록 오히려 돈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커집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 얘기 꺼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들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돈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대상이다. 주가를 뒤쫓아 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돈에 대한 열정이 인색함이나 병적인 특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라는 책 제목이 정확히 이 문장에서 나옵니다. 오르는 주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주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 오늘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책 제목의 정체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룰 것. 4.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3가지 방법.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여러분, 저자의 본업은 3번째 투자입니다. 나머지 2 방법은 재현 불가능하지만 투자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운에 가깝죠. 결국 우리가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건 3번째 투자뿐입니다. 5.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투자는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즉, 투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 감각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필요해지는 정신적 채소다. 여러분, 공식으로 완벽하게 재단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생각이라는 키워드와 바로 연결됩니다.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감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6.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3번째 문장이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저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천이 없을수록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미루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유일한 무기이니까요. 7. 중개인, 시장 형성자, 브로커 모두를 포함해 중개인은 매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객의 수수료로 돈을 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과 수익률로 먹고 사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알고 조언을 들으시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조언을 들으실 때 그 사람이 수수료로 사는 사람인지 수익률로 사는 사람인지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머니 매니저, 자산관리사도 중개인과 비슷하다. 그들은 투자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곧 예측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산관리사라는 명함이 시장을 맞춘다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9. 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 모두를 투자자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의 관심은 주식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에 초점이 있다. 여러분,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투자자와 투기꾼을 가릅니다. 돈이 많다고 다 투자자는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시장에 임하는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10. 단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다.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할 것이 틀림없다. 80년간 증권가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가장 단호한 문장입니다. 은행과 브로커들이 고객을 단기 매매로 유도할수록 수수료 수익이 커진다는 점과 함께 짚고 있는데 이 구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80년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타꾼은 본 적이 없다고요. 11. 장기 투자자는 주식의 마라토너다. 그들은 몇십 년 뒤에 노후 자금이나 유산으로 쓰려고 주식을 산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30년 은행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도 결국 자산을 지키고 불린 건 대부분 이 마라토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처럼 가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한 문장에 책의 결론이 절반은 담겨 있습니다. 12.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이다. 모든 뉴스에 흥미를 갖지만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들만의 비결은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생각이 등장합니다. 지식은 누구나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은 검색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2번 이상 파산을 경험해야 진정한 투자자고 할 수 있다. 손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순종 투자자입니다. 13. 가장 큰 투자의 대상은 역시 주식이다. 어디서든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재산을 약간 분산시키고 크고 튼튼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여러분, 투자 대상을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검증해준 자산은 주식입니다. 결국 답은 주식입니다. 14. 주식의 존재는 자본주의의 경제의 중추신경이자 동력이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기본 멜로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기본 멜로디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금리와 유동성을 다룰 때 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15. 내일이 어떨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측이 아니라 현재를 정확하게 읽는 것, 이게 순종 투자자의 출발점입니다. 내일을 마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과 어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챕터 2, 시장을 움직이는 멜로디. 이제부터가 진짜 멜로디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6. 개와 주인.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개를 끌고 산책하는 주인에 비유할 수 있다. 개는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돌아보고 다시 앞서 달려가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개는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 개는 주식시장이다.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개와 같은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이 비유 하나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개가 잠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도 결국 주인이 가는 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 개와 주인을 떠올리십시오. 개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주인 곁으로 돌아옵니다. 17.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매일 시세 변동을 열심히 분석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런 분석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다. 시장의 변동에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지 논리적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시황 해설, 사실 결과가 나온 뒤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찾는 데 힘 빼지 마십시오. 진짜 이유는 다음 원칙에 있습니다. 18.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 공급과 수요.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오른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의 흐름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압박감으로 내놓았는데 살 사람이 급할 게 없다면 주가는 떨어지고, 반대로 살 사람이 급하고 팔 사람이 여유가 있다면 주가는 오른다. 나는 이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서 세워졌다. 여러분, 오늘 4단어 중 두 번째, 공급과 수요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일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그 이유를 복잡하게 찾지 마시고 매도자와 매수자 둘 중 누가 더 급한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장기적 멜로디. 전쟁과 평화, 장기적 경제 발전이 장기적 주가를 결정한다. 평화가 유지되면 경제는 발전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성공을 하려면 우량주에 투자한 뒤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으면 된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조언입니다. 우량주를 고르는 것보다 사실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어렵습니다. 20.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중기적 멜로디. 돈과 심리가 추세를 만들어낸다. 투자자들이 낙관적이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강세장이 형성된다. 여론이 비판적이고 여유자금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내 경험상 시중에 돈이 넘쳐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주식에 부정적이어도 그 자금은 늦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첫 매수는 바닥에서 시작해 서서히 오른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지면 투자 심리는 그로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후 부정적으로 변한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있어도 자금이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돈의 유무가 먼저고 경기 전망은 그 다음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경기는 최악이었는데 시중에 돈이 풀리자 주가는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1999년에 쓰인 문장이 2020년에 그대로 예언한 셈입니다. 돈이 먼저고 경기 전망은 그 다음입니다. 20일 경기 국면과 주식 공급. 후 경기에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해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 주식을 팔아 공급이 늘어난다. 그 결과 후 경기에는 공급 과잉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불경기에는 기업이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며 공급이 줄고 사람들이 저축이 늘어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수요가 증가한다. 그 결과 불경기에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여러분,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좋다는 상식이 이 원칙 앞에서 뒤집힙니다. 경기가 좋다고 꼭 주가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 이 렌즈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주식시장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취하는 은행의 조치, 즉 고금리 정책이다. 여러분, 호황이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원재재가 필요하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또 노조에서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생산 원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순환고리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고 결국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범인이 아닙니다. 그걸 막으려는 조치, 바로 금리가 진짜 범인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23. 오늘의 핵심.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아 소비재를 구입한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금리 조치가 성공한 사례는 이렇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이면 금리를 몇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 인상하면 증시는 대폭락한다. 하지만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최고점을 기록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금리 인상 후 폭락장이 오면 다시 금리를 인하했을 때가 절호의 기회이다.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다시 많이 상승한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조치가 실패한 사례는 이렇다.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진다. 경제 위기가 오고 정부와 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암흑기가 온다.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기 흡수가 좋아지더라도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왜냐하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지만 소용이 없다. 임금과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위기가 심화된다. 성공해도 그렇고 실패해도 그렇고 결국 폭락장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반드시 폭락장을 봤을 때 투자하시라.
조치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그때부터 기다리면 된다. 그게 바닥이다. 정리하면 금리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저자는 재무제표 등 공시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시는 결국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만약 이전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연준에서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했다. 그러자 다시 금리를 인상했고 결국 대폭락장이 왔다. 8월 2722포인트였던 주가는 10월 1800포인트로 곤두박질 쳤다. 이때가 기회였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다. 주가의 반응은 미미했고 뉴스에는 안 좋은 소식만 보도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금리를 인하했다면 말은 있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무조건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조건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곳은 거의 없다. 만약 이 책을 코로나 이전에 읽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부를 이루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후 폭락장, 그리고 다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바로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폭락장을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만약 이것을 몰랐던 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면 충분합니다. 24. 부화내동파 대 소심파. 부화내동파와 소심파 둘 다 투자자이며 장기적으로는 소심파가 승자에 속한다. 부화내동파는 특별히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나쁜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심파는 그 반대다.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고 나쁜 소식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소심파는 포지를 가지고 있다. 돈, 생각, 인내, 행운이다.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부화내동파에 해당된다. 그들은 생각도 인내도 없다. 부채가 없는 상태가 진짜 돈이 있는 상태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나 역시 빚을 내는 투자를 한 적이 있으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여러분,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글자 오늘 영상 끝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저자 본인도 비투로 실패했다는 고백은 그 어떤 이론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25. 생각이 옳고 그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전략을 세웠다면 주변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순간 생각은 쓸모 없어진다. 잘못된 생각이라도 좋으니 신념을 가져라.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4단어 중 첫 번째로 꼽았던 생각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지식은 검색하면 나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판단은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사례, 전후 이탈리아 산업 재건, 전쟁으로 항폐화된 이탈리아. 공장은 돌아가지만 원자재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섬유 원자재를 조달해주는 대가로 물건을 싸게 공급받기로 이탈리아와 합의하고 섬유 산업이 살아났습니다. 저자는 이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미 주가는 크게 올라 있어 투자 시점을 놓쳤습니다. 같은 흐름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가 화제의 종목으로 떠오르던 중 미국 자동차 회사가 원자재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싸게 넘겨받기로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번엔 이탈리아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고 가장 부실하다고 소문난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몇 달 뒤 주가는 3배 상승했고 브로커가 매도를 권했지만 저자는 오히려 추가 매수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산 게 아닙니다. 생산과 상상력으로 산 겁니다. 방금 배운 원칙 25번을 저자가 자기 돈으로 직접 증명한 사례입니다.
챕터 3 달걀 모형과 거래량이 보내는 신호. 26. 인내.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보는 것이다. 투자에서 얻는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는 돈이다. 주식 투자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돈을 벌고 있다면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 노페인 노게인, 편안하게 번 돈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보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게 벌고 계시다면 오히려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27. 행운. 행운이 따라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앞서 원문 24에서 나온 포지 돈, 생각, 인내, 행운이 여기서 다시 한번 완성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큰 부를 이룬다고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 코스톨라니의 달걀. 오늘 네 단어 중 마지막 달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달걀 모형은 해석이 분분한 편인데 오늘은 원문 그대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세 국면으로 나뉩니다. 1국면에서는 매수, 2국면에서는 감망, 3국면에서는 매도해야 합니다. A1 조정 국면, 거래량은 좁고 주식 소유자는 적다. 관련 뉴스가 거의 없다. 소심파가 조용히 매수한다. 동행 국면, 거래량과 소유자가 서서히 증가한다. 소심파가 여전히 매수한다. A3 과장 국면, 거래량과 소유주가 폭증한다. 부와 내동파가 대거 유입된다. 언론이 연일 매수 열기를 보도한다. 고평가된 종목만 사고 저평가된 종목은 외면한다. 소심파는 이때 조용히 매도를 시작한다. B1 조정 국면, 거래량과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한다. 소심파는 매도를 마치고 현금을 보유한다. B2 동행 국면, 거래량은 늘지만 소유자는 계속 감소한다. 시장 분위기가 예민해진다. 소심파는 현금을 보유한 채 관망하거나 조금씩 매수를 시작한다. 거래량이 폭주하고 소유자는 최저치를 찍는다. 비관론이 팽배하고 주가는 폭락한다. 기업 실적이 멀쩡해도 다들 팔기 바쁘다. 소심파는 이때 조용히 헐값에 매수를 시작한다. 이 국면이 넘어가는 최저점의 신호는 변동성 증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987년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 당시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런스펀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풀겠다고 발언하자 저자는 그 말을 시장 진입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이 이 달걀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29. 붐과 폭락은 쌍둥이다. 붐과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이며 붐이 있으면 반드시 폭락이 온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는 폭락은 없고 폭락 없는 붐은 없다. 400여 년 이르는 주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이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번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붐이 있으면 반드시 폭락이 온다. 400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30. 폭락의 전조. 무가치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비싸졌다면 그것은 항상 폭락의 전조였다. 가격 상승은 무책임한 선전의 결과다. 소액 투자자의 귀에는 경고가 들리지 않으며 그저 흐름에 합류하는 데만 몰두한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게 갑자기 비싸지고 있다면 그건 폭락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18세기 프랑스 주식시장을 파멸로 이끈 수학천재. 18세기 프랑스는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재정 능력을 인정받아 프랑스를 구한 인물로 등장한 존 로가 최초의 중앙은행을 설립했고 궁정 귀족들의 압력으로 주가를 계속 띄우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선전 덕에 새 자본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던 건 소심파 투자자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몇 주 전까지 부자였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프랑스 주식시장은 약 50년간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선전에 홀려서 다들 미친 듯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끝은 50년 암흑기였습니다. 32.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며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1 국면에서 매수하고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2 국면에서는 간망자로 상황에 몸을 맡기면 된다. 3 국면에서는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 있다. 달걀 모형을 이해한다면 오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가익 매도 국면이고 호재에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가익 매수 국면이라는 신호입니다. 33. 거래량이 암시하는 것. 이 원칙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주가 하락과 거래량이 많은 경우 부하내동파에서 소신파로 주식이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은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강력한 상승 방전의 전조입니다. 거래량은 적은데 주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거래량 매우 많은데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것은 흔히 좋게 여겨지지만 저자는 오히려 경계할 신호로 봤습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기존 흐름이 계속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조합 오늘 영상 통틀어 가장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34. 여론이 보내는 신호. 가장 분명한 신호는 일반적인 여론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라 이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는 3국면이라는 강력한 신호다. 마지막까지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하면 3국면의 끝자락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 평소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지금이 몇 국면인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면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기준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35. 뚜렷한 주관의 소유 여부. 여론에 반하여 매매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전은 다르다. 대중의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어야 한다. 다만 전쟁이나 정권 교체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여러분, 냉정을 넘어 냉소적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36. 3국면을 즐기되 현금 흐름이 갑자기 막히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과감하게 시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이 오면 과감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37. 공매도로 번 돈. 나는 3국면이라 판단했고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매도를 했고 큰 돈을 벌었다. 다만 초보자라면 공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강세장에서 투자를 시작하길 권장한다. 여러분, 다만 이건 저자처럼 경험이 쌓인 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강세장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8. 정보의 도구.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이다. 일상 속 어디서든 평범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정보를 얻는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문구 자체에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행간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뉴스에 A사가 B사의 계열사에서 분리됐으니 B사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기사가 나왔다면 겉으로 드러난 문장만 읽지 말고 오히려 B사가 A사의 거대한 고객사이기 때문에 A사의 실적은 이미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행간을 뒤집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 제목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는 게 진짜 정보력입니다. 39. 공시나 실적 발표를 보고 투자하지 말라. 이건 팩트 풀필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가 미리 퍼지면 사람들은 공시 전에 미리 매수합니다. 정작 공시가 발표되어 기대치에 부합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 일어났고 공시 이전에 대부분 매수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실적이 예상되면 주가는 공시 전에 미리 팔리고 바닥을 찍습니다. 막상 발표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원리는 결국 전문가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뉴스에 사고 나쁜 뉴스에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40. 참된 주식거래 지식은 모든 상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것이다.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숫자와 공시 같은 객관적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입니다. 그 안에 숨은 행간을 읽어내는 게 진짜 투자 실력입니다. 세세한 숫자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남은 건 이해와 감각입니다. 챕터 4.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기술. 41. 증권사 추천 종목의 함정.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이나 투자 정보의 90%는 쓸모없다. 주식을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작전이자 홍보에 불과하다. 장밋빛 분석으로 포장하고 언론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 비싸게 만든다. 그렇게 모든 주식을 부하 내동파에게 팔아넘긴다. 결국 부하 내동파는 파산한다. 그럴싸한 소문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 가장 냉정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종목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42. 추세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선택하라.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20년 이상의 경력자뿐이다. 여러분, 경력이 짧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앞서 배운 달걀 모양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만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면 20년 경력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의 위치와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3. 전망 좋은 산업을 먼저 알아채는 법.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미 주목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이라면 이건 이미 몇 년, 몇십 년 전치 전망이 선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개별 산업, 개별 종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분,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 플랫폼 분야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미 모두가 아는 대장주는 사실 저평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진짜 기회는 특정 산업이나 종목이 일국면에 머물렀을 때, 즉 아직 대중이 주목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이미 모두 아는 대장주보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일국면 종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4. 성장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반도체를 예를 들면 이 원칙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성장 초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업황이 워낙 좋아서 부실한 기업조차 함께 이익을 냅니다. 이후 성장이 서서히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성장이 멈추고 시장은 양보다 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기업이 도태되거나 합병됩니다. 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모두가 손실보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 갖게 됩니다. 여러분, 침체기에도 살아남는 몇몇 강자, 바로 그 저가 구간이 진짜 투자 타이밍입니다. 45. 파산 직전 기업을 주목하라. 클라이슬러 주가는 원래 50달러였다. 파산 지경에 이르러 주가는 3달러까지 떨어졌다. 나는 3달러에 매입했다. 브로커는 빨리 팔라고 했지만 나는 반대로 행동했다. 망하면 3달러 손실이지만 회생하면 30달러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운 좋게도 크라이슬러 주가는 150달러까지 치솟았다. 여러분, 리스크와 보상을 냉정하게 저울질한 결과였습니다. 잃어봤자 3달러, 얻으면 그 10배 이상 이 빚의 층성을 볼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46. 보유하라는 조언의 함정.
분석가들의 보유하라는 말은 우스운 이야기다. 과거에는 샀지만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팔아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이 맞다. 여러분, 지금 다시 산다면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라면 그건 팔아야 할 때입니다. 47. 차트의 한계. 차트로 수익은 가능하지만 손실은 필연이다.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까지만 설명할 수 있다. 차트로 미래를 판단해 투자하는 건 결국 돈을 잃는 길이다. 차트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차트를 신용하는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 한번 성공한 뒤 그 후로 차트를 맹신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차트는 어제와 오늘까지만 말해줍니다. 내일은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48. 저자가 참고하는 두 가지 차트 이론. W자 모양의 차트에서 최저점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M자 혹은 N자 모양의 차트에서 최고점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신호입니다. W 패턴이 반복되면 바닥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자 본인도 차트 신봉자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참고했다고 밝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9. 머니 매니저와 헤지펀드. 머니 매니저는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상당히 어리석은 집단이다.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건 한사코 말리고 싶다. 헤지펀드 투자 컨설턴트에게는 고객의 손실이 곧 그들의 이익이다.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과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 저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챕터 5 마지막 원칙과 10가지 금기. 50. 손해도 삶의 일부. 내게 아들이 있다면 첫째는 음악가, 둘째는 화가, 셋째는 소설가를 시킬 것이다.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투자자를 시키겠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 애쓰지 말라. 손실을 봤다면 즉시 인정하고 0에서 다시 시작하라. 일단 투자를 시작했다면 펀드 매니저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는 사실에 기죽지 말라. 그중 95%는 시간 낭비다. 정작 생각에 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이미 동료의 90%를 앞서는 것이다. 여러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손실을 봤다면 즉시 인정하고 0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정말 소중한 투자 동료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공부할 때 이 원칙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51. 10가지 원칙. 1. 매입 시기라고 판단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움직여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다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보유 종목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살 것인지 스스로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이 확실히 보일 때만 사라. 9.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함을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여러분, 이 10가지 오늘 영상에서 배운 모든 원칙의 실전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2.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고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남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 3. 손실을 억지로 회복하려 하지 마라. 4. 과거의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가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으로 방치하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얼마를 벌고 잃었는지 계속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좇아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라. 9. 남들의 지시나 반대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10. 이익을 봤다고 자만하지 마라.
80년의 시장 경험이 이 책 한 권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대본을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저 역시 마음이 떨립니다. 물론 오늘 다룬 쉬운 2가지 원칙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중 몇 가지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투자에 대한 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30년 현장에서 느꼈던 원칙들과 오늘 같은 대가들의 지혜를 계속 겹쳐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짧지 않은 분량이었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진심으로 박수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영상 하나로 정리는 되셨겠지만 이런 책은 꼭 원문으로 직접 소장하시고 옆에 두고 계속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책 구매 링크는 아래에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2번, 3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여정 30년 현장 경험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